퇴사 스토리 궁금합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나오신 건지. 지난번에 이제 라이브라서 간단히만 했는데. 네네네. 저는 뭐 회사명을 이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나온 지 벌써 몇 년 돼가지고. 그쵸. 저는 한전 KPS, 옛날 이름은 한전기공이었고 사명이 바뀌어가지고 한전 KPS라는 이제 한국전력이라는 공기업에, 그러니까 거기가 모기업이고 저희는 이제 자회사거든요. 그래서 주로 하는 일이 국내에 있는 발전소,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등등 있는 정비 업무를 하는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한 13년 정도 근무하다가 나왔죠.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2006년도 입사해서 2018년 말에 나왔으니까 2018년 12월 31일 날 딱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대졸 4년 차로 입사해서 2011년도에 차장으로 진급을 해서 차장 7, 8년 정도 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퇴사를 나 막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나왔다는 요즘 같은 이런 상황은 아니었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는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진급 그 케이스였거든요. 이제 고위 직급이 이제 2직급 팀장 직급이었는데. 부장입니까 그럼? 그렇죠. 부장 팀장 직급. 보직자? 네. 그렇죠. 그쪽으로 진급하냐 마느냐 막 요런 단계였어요 그때 막 시기가. 이제 다음에 네가 이제 그 다음 타자니까 이제 준비하고 막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막 잘 보여야 되고 막 본사 쪽으로도 연락해서 뭐 전화도 드려야 되고 막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막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막 선물도 이렇게 좀 그런 문화가 좀 있어가지고 이걸 내가 해야 되나, 이걸 더 이상, 이걸 왜 제가 고민했냐면, 저도 차장이었으니까 저 위에 팀장님 부장님 계시잖아요. 저희는 특성상 퇴근해서 발전소에 일이 생기도 다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발전소라는 게 24시간 365일 계속적으로 전력을 생산해야 되는 그런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특히 원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일본의 후쿠시마 터지고 그때 이후로 언론에 계속적으로 나왔거든요. 뭐 울진의 메토기 정지,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막 이슈되고 막 하면 또 막 사고 사례 나온다 해가지고 대대적인 점검하고 막 이런 거. 그때 결정적으로 포항에 지진 난 거 기억나시죠? 네. 그게 저에게 정말 트라우마였거든요. 정말 집이, 제가 거기 살았으니까 지진 나고 나서 거의 1년 동안은 계속 점검한 것 같아요. 한번 흔들렸으니까 이게. 너무 힘들다. 근데 또 관리자 측면에서 말씀드린 대로 회사 일이 생기면 밑에 있는 그 직원분들은 내 아이템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그것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 관리직이다 보니까 많잖아요. 다 들어가요. 네. 다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너무 조금 제가 지쳤다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편하게 대구에 한 번씩 친구들 만나러거나 부모님 만나러 왔을 때도, 그때 제가 마지막에 경주에 있다가 나왔거든요. 여기서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거리가. 여기 와 있어도 한 번씩 또 들어갔었던 적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쉴 때가 제대로 못 쉬는 게 상당히 스트레스가 많더라고요. 또 집에 잘 때도 자다가도 밤에 나간 적도 많고. 그리고 아침에 또 보통 간부들은 새벽 일찍 출근하거든요. 일찍 일어나면 애들하고 와이프 다 자고 있는 거 보고 나갔다가 또 막 회식 같은 거 하면 또 늦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자고 있는 모습만 보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게 맞나 도대체. 그리고 제 위에 팀장님은 저보다 더 심한 거죠. 차장 3명인데 그 또 팀장님은 그 전체 일을 또 다 관장해야 되니까 나는 팀장님 태도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돈은 많이 주겠죠, 대신에. 뭐 하는 일이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2018년 초에 제가 와이프한테 이거 얘기를 안 하면 병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이래 돼가지고 나 조금 힘들다 지금. 처음에 와이프가, 그러니까 나온다는 얘기는 안 하고 심적으로도 그렇고, 팀장님, 저도 막 이렇게 퇴근해서는 저만의 시간을 좀 보내고 싶은데 또 회식도 많아요. 회식도 있고 막 골프 모임도 있고 막 싫더라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근데 또 안 갈 수는 없고, 그것 때문에 이게 도저히 이런 삶에서 좀 이렇게 탈피할 수 없을까 하다가, 그때 제가 아까 왜 아침에 자고 애들 자는 거 하고 퇴근해서 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한 날 집에 딱 왔는데, 저희는 남자애 2명이거든요. 그 거실에 와이프가 저 끝에 쓰러져 있고 애들이 막 난장 부리고 있는 거죠. 남자애 둘이니까. 집에 와가지고 퇴근해서 씻고 밥 좀 차려 달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와이프가 혼자 저러고 있으니까. 근데 그때 제가 딱 생각났던 게, 여기 이런 사업 아이템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 뭐 어디서 제가 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도 저렇게 와이프가 힘든데 다른 집도 혹시나 애들 키우면서 엄마들이 저렇게 힘들까? 비슷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와이프가 이제 요 뒤에 보이시겠지만 와이프가 그 해당 그 관련된 학과를 졸업하고 이런 자격증도 있어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나와서 뭐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버는 만큼 내가 해줄 테니까 이거 같이 좀 해볼 생각 없냐. 그때부터 1년 정도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 회사 다니면서 이거 사업 관련돼가지고 저도 잘 모르니까, 자영업을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지도 몰라가지고, 일단은 나와서 무작정 하자라는, 저는 또 그런 성격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회사를 다니면서 사업 관련된 이렇게 막 책도 많이 보고, 이런 강의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강의장 찾아가가지고
자영업 관련돼서도 많이 또 들어보고 결정적으로는 이 유기농 이제 수제 이유식하고 과일 반찬 하는 가게 가르쳐주는 가게 그 아카데미가 있어요 별도로. 거기 가서 배웠어요 또 몇 달 동안. 와이프도 배우고 저도 배우고. 그거 아니었으면 레시피를 전혀 모르니까 가서 이제 배웠던 거죠. 배우고. 똑같은 코스를 둘 다 들으신 거예요? 근데 따로 갔어요. 제가 했던 거는 저는 이제 이유식을 담당을 해야 되니까 이유식 관련된 저는 강좌를 몇 개월 동안 이제 수강했고 와이프는 반찬 쪽으로. 근데 이제 같이 가면 안 되는 게 퇴근해서 누구는 있어야지 애들 보니까 저녁에 그게 강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애들 볼 때 그때 뭐 와이프가 가서 배우고 또 제가 배울 때는 와이프가 애들 케어하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동시에 했던 게 어디서 할지 가게를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입지. 네, 그것도 공부를 하는 거죠. 어차피 고향이 대구니까 대구에서 하는데 대구에서도 이 수많은 동네 중에 어디를 할까 하다가 가장 뭐 쉽게 생각하자. 가장 돈 많은 동네 수요가 받쳐주면서 엄마들이라든지 조금 비싸게 해도 충분하게 3억을 줄 경제적 여건이 받쳐주는 동네가 수성구거든요. 딱 나오니까 그럼 수성구에서 해야 되겠다. 해서 매장을 먼저 쭉 알아보다가 생각보다 원하는 위치도 잘 안 나오고 월세도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권리금도 달라 그러고요. 처음에 이제 가게 같은 거 갔을 때는 저기 그 전에 했던 분이 권리금을 줘야지만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구조라서 그것 좀 알아보다가 이거 아니다 싶어서 그냥 내가 원룸도 내가 해봤으니까 내 건물에서 내가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또 건물을 또 막 보러 다녔던 거죠. 주말에 특히 이제 회사는 평일에 일을 하고 그래서 알아보다가 일요일날 집에서 이렇게 막 검색하고 있는데 이 물건이 떴어요 여기가.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금매로 나왔다 해가지고 오후에 바로 차 타고 와이프랑 같이 와봤거든요 애들 데리고. 여기를? 네. 그때 와가지고 여기 수성구 쪽이고 여기 대도로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고 어차피 범어내거리랑 그러니까 범어동 쪽하고 가깝거든요 여기가. 우리가 원했던 위치인데 어떻게 돈을 다 긁어 모으면 인수를 할 수 있는 금액이 딱 되더라고요 다행히도. 그래가지고 여기를 하게 됐죠. 그래서. 좀 삶의 만족도는 좀 어떠십니까? 너무 좋죠. 후회하지 않으세요? 법인카드도 있고 막 이렇게 네. 쫙쫙 하실 텐데 그렇죠. 부장님 되셔가지고 막 부서 회식이야 이럴 텐데. 이 생각이 저는 처음에 관심 없었다가 제가 근무했을 때 저보다 밑에 그러니까 후배 차장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팀장으로 진급했다는 얘기가 들릴 수도 있잖아요. 또 친했던 사람들이니까. 네. 진급했다고 막 여기저기서 막 연락이 한 번씩 올 때 있거든요. 특히 연말에 보통 이렇게 연초 아마 요맘때 공기업들을 이렇게 막 진급 시험 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보다 한참 밑에 애였는데 벌써 진급했어? 뭐지? 이 느낌은? 그때 이제 약간 현실적인 그게 오면서 나도 있었더라면 부장 한 2, 3년 차 되지 않았을까? 되지 않았을까? 근데 그거는 잠깐이더라고요. 잠깐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때보다 근데 근로로 인해 가지고 돈 버는 거는 그러니까 이 사업도 마찬가지고 떼돈을 벌지는 못하더라고요. 저희 둘이 이제 인건비가 나올까 말까 이 정도고 옛날에는 연봉이 높았으니까. 근데 이 삶의 만족도라는 게 그거 같아요. 아까 그때 제가 이 생활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던 거에 말씀드린 대로 애들 얼굴을 거의 못 봤어요. 일주일 동안. 토요일, 일요일 날만 잠깐 보고 평일에는 거의 못 보는 거죠.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오고 이런 게 많으니까. 근데 그거 말고 요새는 제가 한 번씩 아침에 애들 픽업 델타 주고 또 끝나면 한 번씩 제가 애들 이제 데리고 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서 완전 달라졌어요. 애들하고 시간을 같이 옛날보다 너무 정말 많이 보내고 있거든요.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못했던 거를 지금 하다 보니까 제 혼자 생각입니다만 애들하고 더 친해진 것 같고 옛날보다는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또 그런 측면도 있고 여기같이 그냥 작은 사무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제 혼자 생각이고요. 제가 생각했던 거를 기획을 해서 유튜브 통해 가지고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그런 것도 작은 행복이지만 저한테 좋은 것 같고 이 자영업이란 일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고객님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차피 정해진 시간이 있거든요.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있고 다 직장인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일이 빨리 끝나도 조금 다른 거 시킬까 봐 좀 늦게 제출할 수도 있잖아요. 보고서 같은 거. 살짝 뭉개는 것도 네, 있지. 일부러 있지. 조금 있지. 나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이거 다 했다고 주면 또 다른 일 줄까 봐. 근데 여기 자영업 일은 내가 빨리 하면 그날 일을 빨리 끝낼 수가 있거든요. 내 마음 먹은 대로. 출근 시간이 저는 똑같아요. 옛날에도 제가 6시에 기상을 했었고 지금도 똑같거든요. 십몇 년째. 그래서 빨리 나와가지고 그날 일을 빨리 끝내놓으면 나머지 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직장 생활은 어차피 내가 빨리 하든 말든 6시까지는 거기 있어야 되니까 그것과 좀 이렇게 좀 비교를 하다 보면 빨리 끝내놓고 나는 빨리 내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하고 싶은 유튜브 촬영 아니면 책을 모을 수 있다든지 여기서 뭘 해야 되겠다. 아니면 다른 상담하시는 분들 평일에도 한 번씩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내가 시간을 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게 조금 좀 크지 않을까. 돈 쪽으로는 제가 옛날보다는 분명히 많이 못 버는 건 맞다. 근데 진짜 잘 버는 직장이군요.
진짜 힘든 네, 직장이에요. 네, 좋았습니다. 네. 연봉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네. 높았죠. 어.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KPS 많이 지원하십시오. 지원하십시오. 좋네. 하지만 다 돈이 다 그게 아니고 오지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발전소는 다 저 막 시골에 이런데 있거든요. 총각 분들은 가면 좋지 않을까요? 네, 좋은데 남자분이라면 네. 여자친구를 거기서 만나시기는 쉽지 않다. 현실적입니다. 정말 현실적인 얘기. 노총각들이 많아요. 거기 발전소에 아무래도 남자분들이 많죠. 거의 대다수가 남자죠. 직업군 자체가. 그렇죠. 90% 이상이 남자라고 보면 되고. 아니 군대인데? 군대죠. 저는 그거예요. 남중 남고 공대 회사도 KPS. 남자 득실득실 되는데 남자들만 득실득실 되는데 근데 거기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그 전에 뭐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고 결혼까지 해가지고 사택을 준단 말이에요. 또 거기 가면 사원 아파트라고 이렇게 하도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이게 복지 차원에서 사원 아파트를 그냥 임대를 해주는 거죠. 관리비만 내고 살 수 있거든요. 가장 투자로선 최고의 조건입니다. 좋지. 왜냐면 비용이 안 나가니까. 네, 비용이 안 나가니까 내가 지금 투자를 막 할 수 있는 거예요. 월세도 안 나가고 관리비 짱이다. 아파트 관리비만 나가면 되니까 내가 시골에 있으면서 퇴근하고 아니면 주말에 공부해가지고 임장 다니면서 투자를 하기에는 가장 좋은 조건이거든요.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이저 공기업의 장점이 이거는 네. 저는 메이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타이틀은 어쨌든 공기업이라고 불러요. 네네네. 기타 공공기관이지만 네네네. 근데 그렇죠, 네. 이런 복지 혜택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거의 뭐 사택이고 뭐고 지방 이전했음에도 이제 그 혁신도시 차원에서 네네. 주는 이주비 정착금 아. 뭐 조금 용돈 네. 2년 동안 주는 거 뭐 그런 거 외에는 그 기관 차원에서 주는 거 워낙 기관이 작다 보니까 역사도 짧고 네. 그래서 이런 게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공기업을 가신다면 메이저로 항상 메이저로 가세요. 메이저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공부 열심히 하시면 돼요. 네,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와이프분은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그 부분은 소개를 받았죠. 저는 그- 대구에 있는 지인을 통해 가지고 직장 다닐 때? 네네네. 그 그때 와이프도 직장인이었고 저는 어차피 거기 있었고 거기서는 못 만나거든요. 만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없어요. 사람 자체가 없거든요. 거기는 나이 드신 아주머니 분하고 아저씨 분들이 대다수고 시골이다 보니까 거의 없죠. 그래서 나와서 만나야 되는 거죠. 대구로 나오든지 그러니까 경주나 저 부산에 고리에 있는 분들은 부산, 울산 쪽으로 가셔야 돼요. 만나시려면. 그럼 거기는 차가 있어야 출퇴근이 가능하겠네요. 예, 차 있어야 됩니다. 사택까지도 거리가 먼 곳도 있거든요. 경주에 아마 사시는 분들 중에는 그러니까 사택이 군데군데 있어요. 회사 옆에도 있고 여기 또 살면 회사 근처에는 학교 이런 게 많이 없다 보니까 특히 결혼하시고 자녀 있는 분들은 이제 경주 쪽으로 나와서 많이 살죠. 거기에도 사택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시는 거죠. 경주는 너무 좋아요. 근데 살기는 경주 살기 진짜 좋아요. 그 KPS는 지사라고 해야 되나? 지점? 그런 게 몇 개 정도 있어요? 엄청 많아요. 엄청. 어디에 다 있잖아요. 우리나라. 원래 이제 본사가 처음에 위에 경기도에 있다가 저 나주로 나주. 갔죠. 네, 한전 옆으로 같이 갔고. 같이 가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발전소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는 기본이고 화력 발전소, 복합 전부 다 거의 정비는 다 해야 되니까 거기 있는 설비 자체를 정비를 해야 되니까 거의 다 전국적으로 엄청 많아요. 그게 오히려 장점인 거죠. 처음에 발령을 저쪽 받았다 하더라도 내 고향이 만약에 이쪽 가깝다 그러면 지원해가지고 또 이렇게 바꿔서 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물론 인기 있는 지역은 서로 가려 하겠죠. 특히 고리나 이쪽에 부산 옆에 고리잖아요. 양산 밑에 거기가. 그쪽은 부산하고도 가깝고 살기도 해운대랑도 얼마 안 멀거든요. 그래서 대도시 옆으로는 많이 가려 하는데 특히 가장 우지가 울진이죠. 울진 아세요? 아니 들어만 저 봤어요. 위에 영덕 되게 그 위에 강원도 바로 밑이죠. 거기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응. 거기는 가까운 도시도 없어요. 제가 처음에 발령을 이제 울진에서 4년 있다가 왔는데 거기는 진짜 오지 중에 오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 나가시를 하죠. 거기서는. 그럼 신입은 일단 울진으로 가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때 당시에 또 신입이 그쪽에 많이가 없어가지고 저는 글로 갔었고 근데 그때마다 이제 TO가 이제 또 다르니까 뭐 많이 부족한 쪽으로 빠질 수도 있고 수도권은 없어요? 있어요. 서울, 경기, 인천. 네. 그쪽에 한강 밑에도 발전소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규모가 원자력만큼 크지가 않죠. 그러니까 메가와트라 해가지고 이 전력 이게 생산하는 것 그 규모 자체가 원자력에 비해서 상당히 낮기 때문에 설비도 적고 사람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필요 인원수 자체가 TO가 거기는 거의 안 나올라 하시겠죠 아마. 계속적으로 거기 아마 거기서 뭐 서울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마 주거지는 그쪽에 하실 것 같고 대부분이 많은 데가 이렇게 원자력 4군데랑 대규모 화력발전소 있는 태안 뭐 그쪽에 있잖아요. 서천 화력발전소 그쪽에 대규모다 보니까 그쪽에 많이 들어가 계시고
사람도 되게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나올 때쯤에 한 3,000명 정도? 직원 수가 엄청 많은 거죠. 그 정도면.